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CNN의 바이어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VIT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CNN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공부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CNN이 텍스처 바이어스가 매우 심하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텍스처 바이어스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아래 보이신 이미지에서 A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이미지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어떤 형태의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코끼리의 질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로 이제 머신도 그 엘리펀트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쉐입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사람이나 머신이나 모두 고양이로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C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텍스처 쉐입 큐 컨플릭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텍스처와 쉐입을 섞어둔 그러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고,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끼리가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영구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좀 일반화돼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는 다르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로 이제 코끼리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분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은 이제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함에 비해서, 그거에 반해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모사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들을 좀 해봤더니 사람의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처 바이어스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더라라는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해석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NN 자체를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사람과 유사하게끔 만들어 뒀기 때문에, 로우 레벨 피처에서는 그 직선과 같은 굉장히 단순한 피처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하이 레벨 피처를 이제 좀 막 이 레이어 뒷단에서 하이 레벨 피처로 좀 종합을 해 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시각화를 했을 때도 그러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의 설계대로 CNN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왔었죠. 그래서 기존의 해석은 쉐이프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로우 레벨 피처를 하이 레벨 피처로 만들고 있고, 그 하이 레벨 피처는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리포팅도 있었고, 딥러닝 북에서는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는 객체의 부분을 인식하고, 이어지는 이제 좀 뒷부분의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합을 해서 결국 꽤나의 객체를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거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논문이고 가장 토대가 근본이 되는 논문이 될 텐데, 2014년도에 자일러라는 이제 저자가 논문을 한 편을 이제 투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레이어 5번에 그 시각화를 보시면 굉장히 좀 사람이 봤을 때 형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글들과 일맥상통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 레이어에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거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디컴브라는 거를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시각화 툴이라고 해야 될까? 플로우를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보였고, 그래서 우리의 설계대로 CNN이 잘 쉐이프를 확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8번, 9번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둔 요 논문들에서도 사람처럼 이제 모델이 내재적으로 형태를 학습을 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모양 형태를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것처럼 쉐이프 바이어스를 CNN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연구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유명하진 않은 저널에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잘 작성된 논문은 아닐 수도 있으나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논문이 한 편 올라오게 되는데, CNN의 분류 결과가 이미지의 쉐입이 아니라 텍스처를 따른다라는 연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VGG를 이제 통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 이미지를 인퍼런스를 했더니 분류 결과가 이제 쉐입이 아니라 스타일을 따라가더라라는 연구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요 밑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델 T라는 게 포드사의 어떠한 이제 자동차 모델 명인 상황인데, 모델 T를 굉장히 높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던 모델이 있고, 요 모델에 이제 레오파드를 그대로 넣게 되면 레오파드도 굉장히 높은 이제 컨피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두 이미지를 트랜스퍼를 시켜서 그냥 합성을 해서 모델에 인퍼런스를 하게 됐더니 모델 T의 컨피던스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이제 레오파드의 컨피던스는 전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트리플 AI 2016년 연구에서도 이미지넷으로 모델 학습한 다음에 튜베린이라는 요 스케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헛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좀 단순해야 되고, 사람이 봤을 때도 보이시는 것처럼 욕조를 봤을 때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 뭐 어떠한 레이블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역에 검정색 점 같은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생성을 해낸 스케치 데이터셋이 있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이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텍스처를 완전히 지우고 컬러를 완전히 지우더라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분류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미지넷만으로 모델 학습한 다음에 텍스처를 완전히 지우고 인퍼런스를 했더니, 스케치 데이터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했더니 성능이 매우 낮더라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컬 패치만으로 학습을 해도 성능에 뭐 하락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없더라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아이클리어 2019년도에 나왔던 배그넷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놓고 커널 사이즈라는 게 지정이 되면 그 사이즈로 형성된 커널이 돌아가면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CNN의 최종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데, 그 커널 단위를 패치로 잘라서 애초에 이미지 자체를 작게 넣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한 장의 이미지에 있는 여러 가지 패치의 결과들의 평균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컨피던스가 로짓 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됐더니 그래도 분류를 잘 하더라라는 논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패치를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뭐 3x3 커널을 1x1 커널로 이제 변경을 했다 정도만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인풋의 크기 그리고 아웃풋을 하나는 이제 평균을 취하는 방식, 요렇게만 좀 기존의 VGG와 다른 그 배그넷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을 보시면 탑5 밸리데이션 퍼포먼스 기준으로 알렉스넷보다는 굉장히 위에 있고, VGG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뭐 한 80%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패치만으로도 CNN이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더라라는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시사를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라지 사이즈 이미지를 모델에 넣고 작은 사이즈의 커널로 이제 돌아가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낮은 레이어에서는 그 낮은 레이어에서는 로컬한 영역만 보고, 그게 이제 레이어가 쌓이면서 점점 글로벌 한 쉐입을 보도록, 리셉티브 필드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컬만 원 바이 원 컴보로 돌린 다음에 그 로컬들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해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한 어떤 쉐입을 보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논문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처라이즈드 이미지에서도, 네, 같은 논문인데 텍스처라이즈드 이미지에서도 성능 하락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이미지의 로컬 영역에 히스토그램에서 통계적 규칙성에 좀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래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이미지구나라고 인식이 가능한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텍스처라이즈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인식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CNN에 넣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더라도 성능 하락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거는 결국 리셉티브 필드가 커져가지만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한 쉐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로컬한 영역에 히스토그램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최근에 CNN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부분은 쉐이프 바이어스가 있다가 아니라 결국 CNN은 텍스처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좀 변화가 됐고, 그게 좀 오래돼서 이제는 VIT와 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비교를 하면서 아, 이게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 이제 주로 골자로 말씀드릴 내용은 본 논문이 되겠는데, 이게 텍스처 바이어스를 말했던 것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좀 이제 앞쪽에 나왔던 논문이라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연구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NN이 쉐이프 바이어스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CNN이 사람과 같은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에서 뭐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여러 논문들에서 답을 하기로는 우선 사람은 쉐이프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은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과학 쪽에서 네, 그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CNN이 사람의 시각인지와 객체인식 요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대체 모델, 계산 모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아, 이게 고양이야, 코끼리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경우에 이제 어떠한 오차를 계산을 한다거나 정확도를 계산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CNN으로 대체를 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숫자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CNN이 사람과 인식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면 이러한 계산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언제나 필수적이다라는 거는 엔지니어라면 이제 누구나 좀 납득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adversary example에 CNN이 취약한 이유가 쉐이프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텍스처를 사람이 이렇게 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게 바꾸더라도 쉐이프 바이어스가 이제 굉장히 낮고 텍스처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 굉장히 작게 바뀐 쉐이프 피처들 때문에 높은 쉐이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CNN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서리 example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또 모델에 대한 진행을 해서 이제 뭐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런 사각형을 300ms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실제 이미지를 300ms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핑크 노이즈를 200ms 동안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색 소음과 비슷한 건데 왜 하필 핑크 노이즈를 들려줬는지에 대한 설명은 논문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1500ms 동안 이렇게 4x4 그리드 안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 내가 봤던 클래스가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취합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7명의 참가자로부터 대략 5만 번 정도의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이제 같은 이미지, 정확히 동일한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네트워크는 알렉스넷, 구글넷 VG16, 레지넷 50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뒷부분을 16개의 클래스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게 아니라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을 했으니까 클래스가 총 1000개가 있을 텐데, 그 1000개를 16개로 매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넷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개 안에서도 종류별로, 그 개의 종별로 클래스가 다 세분화되어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포드 T, 요런, 포드의 모델 T, 요런 식으로 다 세부 클래스가 이제 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위 클래스인 개, 고양이, 뭐 코끼리, 네, 요런 식으로 새 이렇게 다 매핑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푸들이나 뭐 말티즈나 요렇게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맞췄어도 결국 여기서는 개로 잘 맞췄다라는 게 되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네, 정확히 그 개 안에서도 이미지의 종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바이어스와 텍스처 바이어스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건 본 논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쉐이프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쉐이프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본 이미지에서는 고양이로 맞추게 되면 쉐이프 바이어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본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텍스처 바이어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코끼리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게 되면 텍스처를 맞춘 거기 때문에 텍스처 바이어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신 데이터라고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을 새롭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 바이어스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셋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스타일이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쉐입은 유지가 되는데, 로컬 정보만 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클래스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각 이미지마다 로컬한 영역을 보시면 다 이제 텍스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델에게 쉐입을 볼 수밖에 없도록 강제를 하는 데이터셋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우선 네, 첫 번째 결과부터 확인을 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머신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알렉스넷, 구글넷, BGG, 레지넷 모두 100%의 정답을 맞추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모델에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오리지널 이미지만 일부러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알렉스넷이 97%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100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100장 중에 정확히 3장을 이제 알렉스넷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을 함으로 인해서 틀렸다, 맞추지 못했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이미지만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따서 내부를 검정색으로 마스킹을 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모델들은 반타작을 하게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한 7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보다 오히려 사람은 정확도가 더 늘어남에 반해서 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줄어들게 되고, 뭐 특히나 조금 더 복잡한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성능 하락의 폭이 굉장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100이면 100 다 맞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텍스처를
텍스처만 따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역시나 100이면 100 다 모델은 다 맞추더라라는 거죠. 사람은 오히려 9% 정도 9% 포인트 정도 이제 정확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사람은 쉐이프 바이어스가 확실히 높고 머신은 텍스처 바이어스가 확실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16개의 카테고리, 아까 그 4x4 그리드에 있었던 1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쉐이프 바이어스와 텍스처 바이어스 그리고 결과를 어큐러시를 나타내는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우선 모델 표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사람, 그리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알렉스넷, 그리고 동그라미가 구글넷, 삼각형이 VGG, 그리고 사각형이 레즈넷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텍스처를 더 많이 보는 거고요. 왼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쉐이프를 더 많이 보는 거고, 각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이제 로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평균이 여기 나와 있는 버티컬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이 이미지를 텍스처건 쉐입이건 둘 중에 하나라도 정확히 맞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모든 모델이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맞추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췄는데, 거의 다 맞춘 것들이 대부분 다 거의 100% 쉐입으로 맞춘 거죠.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 위에 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를 곰과 새로 이제 텍스처를 합성한 거고요. 아래 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고양이와 개로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봐도 뭐 보트나 곰이나 뭐 배나 새나 모두 다 맞추기가 약간 힘든 이미지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이렇게 낮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맞췄더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한 90%에 가깝게 이제 맞춘 경우에 한해서는 배로 맞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데, 대부분 다 잘 맞췄고, 맞춘 것 중에서는 역시나 자동차 쉐입으로 맞춘 경우가 90%가 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97% 정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처 바이어스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씬데이터 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쉐이프 바이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진넷 50을 그냥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하면 텍스처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은데, 씬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이게 왼쪽으로 쭉 가죠. 평균 선만 보더라도 0.2대에서 0.8로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면 쉐이프 바이어스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씬데이터셋만 활용을 하게 되면 모델의 이제 정상 이미지에 대한 분류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와 씬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타번 어큐러시 기준으로 거의 16%포인트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해당 이제 본 논문에서는 씬데이터셋과 이미지넷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하면 문제점이 완화된다. 여기 보이시는 거고요. 함께 사용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쉐이프 레지넷이라고 하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76%로 오히려 이미지넷만 사용을 할 때의 타번 어큐러시보다 성능이 좋아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다시 쉐이프 바이어스를 계산을 한 그런 성능은 없어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전체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본 논문은
네,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유립스 2020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텍스처 바이어스가 낮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고요. 어그멘테이션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로테이션, 플립, 그리고 랜덤 크롭, 그러니까 리사이즈 앤 랜덤 크롭 요런 느낌이 아니라 컬러 디스토션,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노이즈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각각의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접 코드 돌려서 사용을 한 거고, 코드 돌린 거에 대한 세팅은 이제 각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파라미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쉐이프 바이어스, 쉐이프 매치, 텍스처 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스타일 이제 트랜스퍼 이미지가 있을 때 요거를 카로 맞추면 쉐이프 매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강아지로 맞추면 그 텍스처 매치가 올라가는 거고, 전혀 다른 클래스로 맞추면 그냥 뭐 올라가는 지표가 없겠죠. 틀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라도 맞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동차나 강아지로 맞춘 경우 중에 그 중에 이제 쉐이프로 맞춘, 그냥 여기서는 자동차로 맞춘 경우를 따져보면 요 쉐이프 바이오스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가 1000장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텍스처 매치는 1000장 중에 484장을 텍스처로 맞춘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네, 살펴보. 그리고 1000장 중에 117장을 쉐이프로 맞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장 중에 아니죠. 요 두 개를 더한 네, 요 두 개를 더한 대략 590장 정도, 뭐 거의 대략 한 600장 중에 117장을 계산을 해보면 19.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쉐이프 바이어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표에 여기 플러스는 베이스라인에서 컬러 디스토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스라인에서 컬러 디스토션 빼고 가우시안 블러하고, 세 번째는 위에 거 빼고 뭐 가우시안 노이즈만 하고,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으로 다 스택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컬러 디스토션도 하고 가우시안 블러도 하고 가우시안 노이즈도 들어간 이런 어규먼테이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랜덤 크롭 확률을 0.5를 사용을 해서 90일 동안 이미지 넷을 학습을 한 경우가 되겠고, 쉐이프 바이어스 뭐 이러한 이제 매트릭들은 씬 데이터 셋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레스 어그레시브 랜덤 크롭을 사용을 하면 쉐이프 바이어스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스 어그레시브 랜덤 크롭이 여기 보이시는 미니마이즈 크롭 of 64%가 되는데, 여기 64%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논문에서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여기서는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0.5에서 0.75로 키웠다라는 상황이 되겠고, 롱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90의 폭을 270의 폭으로 늘려서 이제 폭을 좀 오래 학습을 진행을 했더니 쉐이프 바이어스가 그만큼 높아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살펴봤을 때 씬 데이터 셋, 가장 오른쪽에 있죠. 씬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바이어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스케치 데이터 셋 또한 이제 씬 데이터 셋과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월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셋인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바이어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리포팅이 된 것처럼 신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쉐이프 바이어스를 임의적으로 높여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리얼월드에 가장 가까운 이제 이미지넷에 대한 분류 성능은 떨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CNN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내신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쉐이프 바이어스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사용을 할 때 정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오타라서 네, 좀 무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쉐이프 바이어스를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씬 데이터셋이나 앞서 본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이 사실상 텍스처 정보를 뭉갰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 CNN이 로컬 정보를 활용을 할 때 쉐입을 볼 수밖에 없게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로컬 인포메이션만 고려를 할 수 있는 CNN의 구조적 문제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갈 텐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텍스처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은 트리플 AI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정확히 텍스처 바이어스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텍스처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공격하는 그러한 논문은 아니고 모델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격을 하고 봤더니 텍스처 바이어스가 좀 뭐 이런 특성이 있더라 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텍스처에 되게 취약한데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텍스처 바이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진 않아서 그렇게 연결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볼케이노로 타겟 클래스를 찍고 네, 그 어드버스 이그젬플을 만들었더니 A가 된 거고 이제 같은 강아지 이미지를 싹 그 축구공으로 이제 타겟을 찍고 어드버서리 어택을 했더니 B라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쌍마원원경이라고 이제 그 타겟 클래스를 찍고 공격을 했더니 C라는 이미지가 나온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볼케이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텍스처가 이제 굉장히 짙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볼케이노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모델이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로컬하고 텍스처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역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도 마찬가지고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데 아마 요쪽에 오른쪽 변 쪽에 좀 이런 어, 사람이 봤을 때 노이즈 같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오분류를 하게 됐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문에서 정확한 해석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봤을 때 로컬 정보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전반적인 텍스처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진 않고 의도도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클리어 2020년도에는 이제 이걸 그러니까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하는 공격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어택과 컬러 어택을 제안을 하는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미지에 큰 차이를 주지 않으면서 텍스처만으로 어택이 가능한 걸 보였고, 이제 랜덤한 텍스처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지가 좀 많이 망가지는데, 타겟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찍고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랜덤한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타겟이랑 리얼리스트 타겟이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래 두 행의 결과가 조금 더 유사할 것 같고요. 타겟을 뭐 랜덤한 것 중에 뭐 조금 결과가 안 좋았던 텍스처를 따오게끔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면, 네, 결과가 이제 위에 두 행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본 이미지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가장 질감이 비슷한 리얼리스트 이미지에 큰 손상 없이 이제 요 타겟되는 클래스로 오분류를 하게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드버서리 example들인데 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등대인데라고 할 만한 이미지들인데 모두 이제 왼쪽에 있는 요 클래스들로 오분류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컬러만으로도 어떻게 가능한 거를 같은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첼이 이제 클래스가 되는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이렇게 음, 크게 컬러를 바꾸는 거 없이 물 색깔로만 잘 바꿔줘도 오리로 오분류 한다거나 이제 골프카트 같은 경우에도 잔디 색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이제 요렇게 오분류가 된다거나 이렇게 좀 그 무지개구로 있는 아무래도 이미지의 그 우산들 중에 그러한 우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요런 걸 봤을 때 이러한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걸 우산으로 오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샌드바라는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봤을 때 요 위에 이제 저희가 보통 아는 그냥 건물 색인데 이거를 위아래로 파란색으로 만들고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모래색으로 만들어 주면 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사주로 오분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컬러에도 민감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이러한 자동차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있을 때 텐치라고 하는 이제 어종으로 오분류하게끔 만들 때도 역시나 요 아래나 위를 보실 때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넣어주게 되면 이거를 오분류를 잘 하더라라는 이제 연구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CVPR에서도 온전히 이제 컬러 업텍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미지의 이제 쉐입은 전혀 차이를 주지 않고요. 뭐 큰 차이 없이 컬러만으로 어택이 가능한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텍스처 바이어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요런 컬러에도 좀 도미넌트가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로는 VIT 최근에 좀 핫하죠. VIT 도메인에서의 텍스처 바이어스는 그럼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게 논문의 제목이 되겠는데 CNN과 VIT 중에 어떤 모델이 더 사람과 유사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막대가 위로 높이 올라와 있을수록 사람과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용한 지표는 코헨슨 카파와 그 JS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헨슨 카파 같은 경우에는 VIT 계열과 CNN 계열이 성능 차이가 좀 그러니까 많이 난다. 그러니까 사람과 유사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JSD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두 모델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코헨슨 카파가 있기 때문에 왼쪽 수치들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 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JSD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의 값들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JSD가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JSD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P와 Q를 사람과 모델로 지정을 해서 P와 Q의 차이를, 그러니까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JSD가 낮을수록 컨시스턴시가 높다라고 이제 요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코엔스 카파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이제 그러니까 두 모델이 우연히 같은 어 선택을 할 확률 대비 정말 이제 두 모델이 같은 선택을 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 개수분의 i와 j가 같이 틀렸거나 같이 맞춘 그 개수가 되겠고, 여기서 i와 j는 사람과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expected 같은 경우에는 pij가 결국 두 모델이 같이 맞출 확률, 그리고 1-pi, 1-pj가 결국 두 개가 같이 틀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 텀이 두 모델이 우연히 같은 이제 예측을 할 같은
결론을 내릴 확률이 되겠고, 요 왼쪽에 있는 텀이 실제로 두 개가 같은 두 모델이, 사람과 모델이 같은 이제 결과를 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퀸슨 카파가 개수가 높을수록 여기서는 컨시스턴시가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와 동일한 형태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VIT 계열이 전반적으로 이제 CNN 계열들보다 역시나 그 쉐이프 바이어스가 강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VIT의 이제 어떤 쉐이프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은 아니고, VIT가 가지고 있는 뭐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볼 만한 특성들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논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제가 떼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제목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랜스폼이 어클루전에 러버스트하냐라는 거를 이제 물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라고 하면, 이미지에 패치 어클루전을 줘서 형태를 임의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패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0으로, RGB 0 값으로 마스킹을 해서 완전히 이제 모델이 못 보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도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랜덤 패치 드롭, 셀리언트 패치 드롭, 그리고 난 셀리언트 패치 드롭이라고 하는데, 랜덤 패치 드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패치를 랜덤하게, 위치를 정말 랜덤하게 지정을 해서 패치 드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셀리언트 패치 드롭 같은 경우에는 foreground 패치 드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 AI, 지금은 메타 AI로 변경된 페어에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다이노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VIT로 이제 포그라운드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 논문이 되겠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빌려와서 그대로 이제 사용한 건데, 그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포그라운드일 패치의 순서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포그라운드일 패치가 각 패치별로 포그라운드일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상위 몇 퍼센트까지를 잘라서 이제 패치 드랍을 하는 게 포그라운드 패치 드랍이 되겠고요. 그럼 역으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포그라운드일 확률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니까, 가장 하위에 있는 패치들 몇 퍼센트를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가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패치 드랍을 사용을 하는 게 백그라운드 패치 드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CNN 베이스드, CNN 패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VIT 패밀리와 레지넷의 비교가 되겠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왼쪽 Y축 같은 경우에는 타번 어큐러시가 되겠고, X축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los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이미지 대비 내가 지운 패치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포그라운드가 거의 다 날라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여기서 보이시는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셀리언트 패치 드랍을 한 것들 중에 인포메이션 로스가 거의 뭐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돼 보이는데, 8, 90 정도 되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 또 여기서 봤을 때 랜덤 패치 드랍의 VIT가 굉장히 강력하고 VIT들끼리는 크게 성능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로버스트니스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처럼 확인이 되고, 셀리언트 패치 드랍을 보더라도 이제 CNN 베이스드보다는 확실히 VIT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랜덤 패치 드랍이나 백그라운드 패치 드랍을 봤을 때 거의 VIT에서는 성능의 저하가 굉장히 늦게 일어난다. 그리고 100%가 되면 이미지가 그냥 거의 다 이제 검정색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네, 못 맞추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성능 비교를 통해서
이제 CNN이 VRT보다 조금 더 쉐이프 바이어스가 낮고 텍스처에 좀 민감하다. 그래서 패치 드랍을 조금만 하더라도 로컬 영역에 의존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